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가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대 계부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개요는 만나보신 것 같습니다. 20개월 여아를 강간하고 또 사망하게까지 이르게 한 점도 매우 충격적인데요. 장모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냈기에 누리꾼들은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변호사님? 네, 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는데 네. 저도 좀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 장모가 이제 딸과 또 손녀 왜 못 보게 하느냐, 보여달라, 연락해달라,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예. 그러자 이 장모에게 사위가 성관계를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알려주겠다 이런 취지의 답을 한 겁니다. 예. 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참 다시 봤는데요. 예. 진지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장모에게 성관계를 제안해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장모가 그 후에 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집에 찾아가서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이제 손녀의 시신까지 반 부패된 상태의 시신까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한 그 장모거든요. 예. 그 신고하기 전에 범죄가 일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대화를 주고받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눈을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문자 메시지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누리꾼들의 공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신상 공개해달라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어떤 법안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입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 그리고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이의 이제 등등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신상 공개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이 계부와 관련해서는 합당한 기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사실 뭐 정확한 어떤 결정들은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여러 이제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실이라든지 증거 자료들 이런 걸 좀 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네. 우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20살짜리 어린아이 여자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잔인하게 성폭행 후 이제 그러고 이제 학대를 하고 폭행을 하면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범행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예. 굉장히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이 이미 틀림이 없어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미 이제 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사람의 진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증거도 이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갖다가 좀 충족시켜주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재범 방지나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범죄 예방 이런 어떤 명분에도 좀 부합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상 공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회의 후에 이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20개월 여아를 영아 살해범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범죄일 텐데 이제 이런 상황들까지 벌어졌다고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 이제 이런 시위 계획도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처벌 수위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손수호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혐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아동학대, 살해, 아동학대를 해서 살해했다는 거죠. 사람을 네. 죽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14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인데요. 법정형 보면 아동학대 살해는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일반 살인보다도 법정형 수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자면 사형도 선고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피해자가 뭐 끔찍한 일입니다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 아닌 한 명이고요. 예. 이런 점을 볼 때는 사형 선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다만 피해자가 본인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였다는 점. 예.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끔찍한 강간과 강제추행도 인정된다는 점. 또 그 후에 범죄 후의 정황 그리고 또 현재 재판을 받을 때의 정황 등등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게다가 검사 결과 이제 친자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피고인 본인은 당시에 내 딸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20개월인 자신의 딸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1심 재판부가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중형에 처해달라는 목소리가 이제 강하게 빗발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참 심각한 그런 사건들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세요.